네, 이것이 법 김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 12년형량 왜 이 정도의 구형량이 나온 건가요?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뇌물죄 같은 경우는 최대가 5년. 그렇죠. 이게 뇌물 공여 준 그렇죠. 사람이니까 받은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럼 다른 부분들이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상당히 중형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삼성은 망형자세 상태다 이렇게 구형을 듣는 순간 삼성 측 변호인들이 한숨을 쉬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특검이죠.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구형이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특검의 시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검찰은 형사사건 다 그렇습니다. 예. 특검이든 검찰이든 이제 검찰 측은 본인들이 기소한 자가 다 유죄가 나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구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뇌물 공여는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5년이에요. 예. 이거는 받은 게 아니라 준 거니까요. 5년 이하인데. 국외 재산 도피가 있어요. 그게 이제 50억 넘어가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이건 한 7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죠. 횡령도 한 지금 200억이 넘어가요. 예. 검찰 공소 사실. 예. 그것도 역시 10년 이상이죠.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고 인정했을 때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10년 이상이야 12년 정도의 구형을 한 거죠. 그럼 예. 구형량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형이 10년 이상 나올 거라고 봤어요. 구형 자체는. 그 예상은 한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구형은요. 나왔었죠. 네, 예, 저도 한 구형. 10년 이상 정도 봤으니까. 예. 이제 이건 구형입니다. 어디까지? 구형이죠. 이제 재판부 판단이 남았죠. 예. 관건은 어디까지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예. 이재용 부회장 혐의가 이제 뇌물죄, 횡령, 국외자산 도피 5가지 정도. 범죄수익은닉 그다음에 위증까지 있죠. 예. 예. 이 항목들로 봤을 때 이 징역 12년 가운데 어디까지 인정될 걸로 보세요? 지금 그 웃음소리는 이건 너무 무엇을 어려워요. 의미하시는 예. 건가요? 예. 글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제가 혐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거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가 예. 무슨 죄인가라는 예. 거. 일단은 뇌물은 2가지죠. 뇌물 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예. K재단, 미르재단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한 250억 정도 될 거예요. 예.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이 받은 거니까 제3자 뇌물 공여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대가성 있는 뇌물도 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요거 있고요. 예. 그리고 독일로 간 게 있습니다. K스포츠, 비덱스포츠, 하도 스포츠가 많아가지고, 코인지 비행기 독일로 간 돈에 70억 정도가 있어요. 예. 그거는 최순실 씨한테 들어간 돈이죠. 예. 근데 그거는 단순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예. 최순실 씨가 받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뇌물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대가성 있는 뇌물도 뇌물이지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경제 공동체, 공동지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독일로 간 거.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다. 이제 국외 재산 도피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K재단으로 간 돈, 미르재단으로 간 돈, 독일로 간 돈, 모두 뇌물이잖아요. 이 뇌물,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돈을 안 쓰고 회사 돈을 썼다. 횡령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은 이제 독일로 간 것도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을 붙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위증은 저번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를 최근에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 8월에. 예. 보도 다 터지고 나서 이제 K재단 문제 불거지고 나서 예. 그때 알았다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위증. 그렇죠. 이렇게 혐의가 5가지거든요. 예. 가장 어떻게 중요한 될것 게 뇌물인데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얘기를 듣고 흥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전체 다 무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국외재산 도피, 횡령 이 부분도 다 무죄. 국외재산 도피가 제일 힘들어요. 이건 왜냐하면 국외재산 도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재산 도피의 법정 조문을 보면 법령을 위반해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돈이 가는 과정은 그냥 클리어한 거예요. 그게 이제 뇌물로 평가는 될지언정 돈 자체를 우리가 막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명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가 비밀 계좌만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삼성이 전자에 있는 돈을 갖다가 코어 스포츠 필요해서 그냥 보낸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겉으로는.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해외에다 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국외자산 도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문제는 뇌물이랑 횡령이죠. 예. 그러니까 뇌물이랑 횡령 과정에서 위증도 불고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뇌물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진실은 모르겠어요. 진실은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하느님만 알겠죠. 근데 재판이라는 건 예. 이거 제 변호사도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재판은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판은 진실을 판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신이 아닌데.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있는 증거를 봤을 때 내 심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나와 있는 증거로 봐서 그걸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어둔 법과 이제까지 쌓여있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불륜 같은 것도 불륜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습니다. 예. 하지만 간통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디까지 사회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법으로 단죄해서 구속 형벌을 매기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저희가 쭉 종합해서 보고 보면 예. 제 어떤 법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예, 그러니까 왜 무죄로 보시는지를 조금 더 이제 일단은 이해를 이런 거 시켜드려야 될것 부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 뇌물의 이제 첫째는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이제 제3자 뇌물공이니까. 예. 그럼 그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했을 때, 야, 대통령님, 이거 좀, 승계 작업 좀 도와주실래요? 예. 그럼 제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특검이 전가의 보도로 든 게 뭐냐면, 안종범 수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청탁을 해서 VIP께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음. 이렇게 문장이 딱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어 연결이에요. 그렇죠. 뭐 은산분리 뭐 어쩌고 저쩌고 단어 연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야, 이 수첩은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고 예. 그냥 정황 증거일 뿐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딱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간 부분들은 이제 공모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공모 관계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공모해가지고 야 최순실아 너 이거 돈 이거 이재용이 보낼 테니까 받아 뭐 이런 공모 관계인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게 특검이 자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없어요. 예.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가성의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특검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승계 작업의 일환에서 이 국민연금을 움직인 것이다라는 게 큰 틀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지적된 문제인데 날짜의 문제가 좀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처음 독대한 게 1차 독대 때 그냥 지원하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독대가 15년 7월 25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 주장인데, 예. 7월 25일이면은요, 이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끝난 다음이에요. 7월 초에 주주총회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끝나서 합병자가 마무리됐는데, 한 20일 지나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뭘 청탁을 한다? 그게 말이 좀 시간이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진영 사장을 비롯 제외한 모든 기관 투자가들. 예. 그럼 뭐 대부분의 아주 진보 언론 빼놓고 언론들에서 야 이거는 헤지펀드가 지금 어쨌든 삼성을 먹으려는 건데 뭐 삼성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국부 유출 차원에서 보면 이 헤지펀드라는 엘리엇 펀드가 삼성물산 이거 지배하려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대가를 가지고 야 너 내가 국민연금 움직여줄 테니까 너 돈 예. 줘?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돈 주겠습니다. 라는 대가성 있는 뇌물을 뭐 입증할 수 있겠느냐. 전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하긴 뭐 안종범 수첩도 그렇고 캐비닛 문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 간접 증거가 됩니다. 직접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캐비넷 문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캐비넷 문건에 보면 이제 메모도 있고 예. 삼성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데 예. 그 제가 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이제 이모 부장이 썼다는 그 메모에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 가려운 데를 긁어서 대가를 얻어내 이 얘기거든요. 예. 그 삼성 입장에서 이건 좋은 메모예요, 오히려. 오히려 이제 레이저 쐈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청와대라는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당시의 이슈들에서 보고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북핵 문제 같은 것들도 야, 전쟁하면 어떻게 되지? 보고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대화하면 어떻게 되지? 시나리오 써봐. 보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북핵에 대해서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선제 타격에 보고서 썼다고 우리 청와대가 전쟁을 불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지금 이슈들,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 작업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토 문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삼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뇌물 받고 움직였다라고 예. 보기는 쉽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제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중에 좀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예. 풀어드리고 가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예. 뭐냐면은 불교 방송에서 웬 하느님 하셨는데요. 아. 이게 그 하느님은 신만 아니고. 그렇죠. 예. 토속 신앙입니다. 예. 애국가에도 그렇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그건 토속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이제 저쪽 개신교 쪽 예. 신 말씀하시는 예. 거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7889님, 또 7267님께서 다 운전 중에 하느님만 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웬 하느님 하셨는데요. 하늘, 오해, 하늘, 예, 예. 그렇죠. 하늘님에서 리을 탈락해서 하느님이 된 거니까요. 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국가에도 나오는 가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되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예, 오해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공범인이들이 죄를 다 뒤집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지성 부회장이 이제 본인이 최종 책임을 졌다. 이 부회장은 아직 기업 총수라기보다는 후계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폈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삼성이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 재판 결과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예, 그렇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예.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제 꼬리 자르기, 꼬리가 아니군요. 머리 감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 감축이 전략을 하는 건 아니냐. 예. 조윤선 전 장관 때도랑 그 벤치가 그런 이제 일각의 평가가 지배적인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이번에 어떤 대응들,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의 어떤 변론의 요지 내용들을 제가 보면 굉장히 저는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법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은 내가 다 했고 저 이재용 부회장이 하나도 모르겠다. 이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의 전략은 이 부분만은 저는 좀 미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재판부에서 받아주겠냐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관계라도 대가성 있는 야 순교적 의미가 끝난 거야. 제일모직 국민연금 주총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못하러 우리가 그러냐? 대통령 레이저 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대통령 스타일 몰라? 예. 들어갔더니 막 언론사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뭘 청탁을 해? 그 상황에서 나는 이 논리들 네. 이건 저는 납득은 가고 대응은 잘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이 정부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이걸 과연 재판부가 받아주겠냐? 저는 이 부분이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의 케이스는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조윤선 전 장관이 실권이 없는 정부 수석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도 100% 팩트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청와대 주변에서. 신동철 비서관의 힘이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제도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김기춘 전 실장의 직거래인 거지. 예. 조윤선 전 장관 빠져 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블랙리스트는 작성한 정무수석의 문제가 아니라 수석실이 아니라 그걸 부탁하고 집행한 교문수석실이 문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기춘 실장, 신동철 비서관 이 직보 라인이고 조윤선 전 장관은 말이 수석이지 옆으로 비껴냈었다. 이렇게 된 논리가 이제 제품의 논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제가 아는 그 당시에 정부 청와대 분위기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오너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소속되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 유중일 감독 잘린 것도 나도 몰랐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것까지 뭐 하겠습니까? 야구단 감독을.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어찌 됐던 간에. 예. VIP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소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최지성 실장이 다 알아서 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과연 재판부에서 믿어줄까?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야 이러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고 나머지 최종적 다 뒤집어서 유죄되는 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0%라고 봐요. 다 유죄면 다 유죄고 아하. 다 무죄면 다 무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두 개 중에서 다 무죄 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지 두 사람들 실무진과 이재용 부회장 운명에 갈릴 가능성 저는 그건 극히 적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요. 삼성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세계 재판 이렇게 제목이 네.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기업 경영에도 이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삼성 측이 미국에 반부패법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에 예. 반부패법이 있어가지고 예. 삼성이 이제 뇌물이 그러니까 이 인정이 되면 이 부패한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미국에서 M&A나 투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이 미친다. 이제 미국의 반부패법이라는 게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총수나 어떤 CEO들이 그런 부분에 관련이 되면 미국 내에서 M&A 제한하거나 이런 내용의 부패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호소하고 있다는 건데 이 호소가 먹혀될 가능성은 전 낮다고 굉장히 낮다가 법리적으로 무죄면 예. 완전 무죄. 그리고 이제 이거를 호소한다는 얘기는 형량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의 반부패법이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유죄가 될 걸 무죄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실형을 할 건 집행유예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논리는 저는 이번 재판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죄가 어쨌든 특검에서 보는 죄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 저는 실형이지 야 유죄인데 야 이거는 그냥 집행유예 풀어줄게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올 무죄든지 올 유죄든지 물론 전부 다 무죄고 조윤선 전 장관처럼 위증만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위증의 내용도 최순실 씨를 안 시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뇌물과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올 무죄가 나오든지 올 유죄해서 중형에 나오는 가능성 두 개인데 뭐 아니면 그런데 저는 이제 무죄 쪽으로 포커스 잡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삼성이 자신을 공갈범 취급했다고 돌변했다고 하는데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다 이제 최순실이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이제 태도가 변했다고 하는데 다음 재판에 500가지 문항으로 대반격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예. 삼성이 그러니까 조금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뇌물이 아니다. 우리 레이저 맞고 줬다. 박 전 대통령 레이저, 그다음 최순실 씨 압박을 해서 줬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의 수류의 혐의 제일 큰 건 벗어나는 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남죠? 직권남용의 문제가 남아요. 예. 레이저를 쐈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그거마저 부인하는 거죠. 선의에 의해서 국가 운영 문화융성을 위해서 K재산 비리재산 돈을 갖다 낸 것이다. 예. 승마 영재 지원을 위해서 알아서 삼성에서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논리인 거죠.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은 내가 박 전 대통령 레이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회사 돌아가지고 임원들한테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지시했어요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질책을 합니까라는 부분. 그게 이제 그거마저도 안 했다는 거예요. 레이저도 안 썼다는 거죠. 알아서 삼성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어서 줬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최순실. 그러니까 최순실도 그 얘기인 거예요. 야, 왜 대통령한테 레이저 맞고 줬으면 좋지. 왜 내가 무슨 공갈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인정되게 되면 잘못하면 본인 혼자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3271님께서 김태현 변호사님 늘 기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불교방송에 오셔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4471님,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도 역시 엄청 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이재용 부회장 4년 선고에 좀 지나서 늘 그랬듯이 사면 조치 된다에 전 재산을 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면이요? 예. 유죄가 나오고. 예. 4년 선고 받고 좀 징역 지나서 4년. 그렇죠. 사면 조치 전 재산 거셨는데 어떡하죠? 징역 4년은 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무죄를 나왔고 보는데 예. 사면은 이제까지 이제 재벌 총수들의 사례들로 봐서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뭐 사면을 해줄 수는 있죠. 어차피 왜냐면 예전에 이 모든 재벌 총수를 중간에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좀 있긴 있을 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이제 사면이란 카드는 대통령 입장에서 잘 쓰면은 예. 약으로 쓸 수 있는 카드도 있는데 그게 남발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전 정권도 그렇지만 현 정권도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남용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통해서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다면 국익에 예. 도움이 예. 되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수도 있는 거죠. 3863님께서 우리나라 법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이재용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기해야 되는데요. 거짓말과 국민연금 부분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4471님께서 김태현 변호사님 뜬금없이 여쭙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에게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는요?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는 장치인 거죠. 딩동댕. 되게 법적 모험적인 안정성이라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1283님, 오늘도 말 많고 탈 많은 사회 문제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듣고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라는 의견들, 예. 칭찬 문자들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설명과, 설명 감사합니다. 3463님. 이제 아까 이제 그 법이라 예.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저 연해드리면 예. 이런 사건들이 제가 이제 변호사라고 이제 평론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국민이 생각하는 관점, 예. 그 다음에 법으로 봤을 때 관점에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것도 그렇거든요. 아마 국민의 여론조사로 해서 재판하러 아마 이재용 부회장 중형에 나올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뭐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변 여론 청취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을 여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무재판단 같은. 그렇죠. 양형은 여론을 좀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양형은. 그렇지만 유무재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무죄를 주장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 그렇다 말씀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 어차피 제도와 국민의 여론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선고기일이 25일로 잡혔으니까 또 그때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누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